안녕하세요. 여행작가 변종모의 모처럼 여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책을 읽어 드릴 겁니다. 네, 다른 사람 책도 아닌 제가 제 책을 읽어 드릴 텐데요. 그리고 그것도 제 목소리로요. 큰일입니다. 벌써 긴장되는데요. 제가 책을 읽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한 거는요, 그동안 단연간 이렇게 책을 써오면서 독자분들에게 그냥 책만 던져놓고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 같아서 뭐 가끔 강의 때나 뵙고 이러다가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독자분들을 좀 만나 뵈면 좋겠다 싶어서 책을 읽어 드리는 시간을 또 구성을 했고요. 아무래도 제가 쓴 책이다 보니까 어떤 한 부분을 읽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글로 다 하지 못한 내용들을 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책을 읽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읽어 드릴 책은 2020년에 나온 여덟 번째 책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책이죠. 임프린트 꼼지락에서 나왔던 책이고요. 제목은 함부로 사랑하고 수시로 떠나다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낯선 곳에서 당신에게 보내는 72통의 엽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책은 엽서 크기의 말들이고요. 편지 형식의 그런 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에서 누군가에게 보냈던 그런 엽서들이나 작은 메모들이나 편지들인데요. 지금 제가 이 책 중에서 읽어 드릴 부분은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머릿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열심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떨린다. 어쩌다가 그대의 마음이기도 했으면 좋겠다. 이 글들은 어느 낯선 길이에서 내가 떠나온 사람이거나 나를 떠나간 사람들에게 붙이는 엽서 크기의 말들이다. 어쩌면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거나 나와 상관없는 미래의 사람들에게 닿을 수도 있겠다. 주머니를 뒤지거나 일기장을 뒤지면 찾을 수 있는 언제든지 안부 가능한 크기의 말들. 붙이거나 붙이지 못한 보잘것없는 말들은 결국 세상 어딘가를 떠돌고 있는 그대의 마음에도 들어있는 말들이다. 지나간 마음들의 쓸모를 생각하며 겨우겨우 찾아낸 상상속의 말이 아니라 그대가 호련히 곁에 나타난다면 아무렇지 않게 해주고 싶은 사소한 기류의 말들. 그대의 마음도 항상 어느 낯선 길이를 걷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먼저가 그대에게 엽서를 쓴다. 이를테면 그대의 마음이기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대에게 하는 귓속말 정도가 되겠다. 8월의 눈보라와 12월의 여름에 대해서 실감나게 묘사하긴 힘들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던 마음 정도를 실어보낸다. 그대도 다녀오라고. 기류에서 마주한 아픔이나 슬픔, 기쁨이나 행복의 크고 작은 말들을 내게도 보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오늘도 그대에게 엽서를 쓴다. 네. 비교적 좀 짧은 글이었죠. 짧은 글이었는데 제가 이 글을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여기서 말했다시피 엽서 크기의 말들입니다. 여행을 가서 누군가에게 보냈던 그런 마음들, 먼 곳에서 내가 있던 자리로 보내는 그런 편지들,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제가 이 책 중에서도 왜 굳이 이 앞을 먼저 읽어드렸냐면요. 저는 여행을 가면 꼭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버스를 타는 일입니다. 어떤 낯선 도시에 가면 그 도시가 눈에 싹 익게 만들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탔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도는데, 그러고 나면 조금 안정감이 들어요. 그 도시가 대충 풍경이 눈에 들어오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입니다. 예, 시장은 세상 어딜 가나 다 있는 것 같아요. 대형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그리고 작은 가게들까지, 그리고 대도시부터 저기 히말라야 안쪽까지 어떤 대문 앞에 조그만 자판을 열어놓고 판매를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언제나 시장이 있고, 그 시장에서는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감정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돈을 주고 사는 건 아니고, 제가 찬찬히 지켜보면서 거래의 내용을 알아듣지는 못해도 엿듣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좋아서 저는 시장을 자주 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을 자주 가는데, 이런 글들을 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우체국을 갔다가 의외로 진풍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체국 창구에 이렇게 늘어 서 있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 어머니가 아들이나 누군가에게 뭔가를 보내기 위해서 줄을 서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인이 연인에게 뭔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자기 차례를 기다리기도 하는데, 어딘가에 뭔가를 보낸다라는 거, 대상이 있는 그리운 행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서 제 글 중에 보면, 우체국은 또 다른 터미널이나 대합실이다라는 뉘앙스의 문장을 써놨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정말 그래서 우체국이 어딘가로 가는, 내 몸이 가지 않고 마음이 가는 출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여행에서는 간혹 엽서를 쓰고 편지를 써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러 가기 때문에 우체국을 꼭 갑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 전부가 엽서에, 편지에, 일기에, 메모에 관한 그런 얘기들인데, 여행지에서 썼던 아주 작은 글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여행지에서 이렇게 찍어둔 사진을 인화를 해서 제 지인들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낼 때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제 엽서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요 앞전 여행에서는 페이스북에다가 엽서 받고 싶은 사람 주소를 써서 DM을 달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몇 분께 보낸 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낼 때 제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직접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 인화를 해서 여기에 내용을 쓰고 주소를 쓰고 우체국에서 그 우표를 붙이면 진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엽서를 쓰는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 말로 써도 되고 문자로 보내도 되고 그냥 통화를 해도 되는데, 굳이 엽서를 쓰고 편지를 쓰는 이유는 말에서 벗어난 마음들이 또 있거든요. 말로 하자고 하면 다 표현 안 되는 말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보다 중요한 게 저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장을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쭉 써놓고 보면 분명히 문장 속에 보이는 나도 몰랐던 마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쓰다 보면 글로는 표현 안 되는 글씨체가 주는 또 따뜻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한 사람들에게 여행이 길어지는 중간에 간혹 엽서를 보내거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저희 집에 제 앞으로 엽서를 보내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참 웃긴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가끔 그렇게 하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내가 썼던 엽서나 편지들이 제가 다시 돌아오기 전에 저보다 먼저 도착해서 집을 지키고 있다가 제가 돌아오는 날 짠하고 제가 제 손으로 제가 썼던 글을 한번 읽다 보면요,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여행에서 막 돌아와서 또 여행을 하는 그런 기분. 그러니까 해장여행이네요. 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바로 보내는 또 여행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첫 시간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루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행을 가면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즐기는 루틴들을 댓글에 이렇게 써주시면 저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여행지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을 인화를 해서 이 뒤에 꼭꼭 마음을 눌러서 보내는 일은 참 좋은 일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에 여행을 가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 첫 시간으로 엽서에 관한 제 글을 읽어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시죠?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작성해 주시고요. 그걸 토대로 다음번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